다가오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생을 중심으로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조금 늦추는 것이 더 이득일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 건강 상태, 그리고 연금 제도의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늦게 받으면 손해를 볼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연기할 경우 매년 일정 비율로 연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결정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과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연금 수령 시기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계획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건강보험료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지금 바로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조금 늦추는 것이 더 이득일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대 수명,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전체 재정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조기 수령입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연금을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나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연금 수령을 늦출 경우 매년 약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시장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수익률입니다. 은행 예금금리나 국채 수익률이 2%에서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연기연금의 7.2% 증액은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빨리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보다는 연기했을 때의 장기적인 이익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월 1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바로 수령을 시작한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1년을 연기하면 약 139만 원으로 증가하고 5년을 연기할 경우에는 약 177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달 약 4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인데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누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연기 수령이 더 유리해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연기했을 경우 약 74세 전후가 손익분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나이보다 오래 살게 된다면 연기를 선택한 쪽이 더 많은 총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연기 수령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일정 부분 인상되기 때문에 기본 수령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높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연기 수령이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경우라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 상황이나 부채 여부에 따라서도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을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하나의 재무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을 일부 늦추는 대신 그 기간 동안 다른 투자나 소득 활동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전체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 많은 분들이 연금액의 증가 여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운다면 기대했던 이익이 오히려 큰 손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보험료만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 기준을 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생각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연간 2천만 원은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66만 원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연금을 일정 기간 연기할 경우 충분히 이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5년 정도 연기해 월 수령액이 약 17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자동으로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연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 예를 들어 주택이나 자동차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매달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주는 금액은 기대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이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다시 피부양자로 편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평생 동안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울 때 단순히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을 3년 정도만 연기할 경우에는 연금액이 증가하면서도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균형점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반면 4년 이상 연기하는 경우에는 단 몇십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2,009만 원이 되는 순간 단지 9만 원을 초과했을 뿐인데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구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도의 불합리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자산 규모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건강보험료는 단순한 수준을 넘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금으로 늘어난 금액보다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비용이 더 커지는 역전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사람일수록 이러한 구조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피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재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전체적인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험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조금만 기다렸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라며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후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매달 받는 연금액이 높은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당장 생활비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연기 수령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직접 노인들을 돌보았던 한 요양시설 근무자의 이야기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젊었을 때 연금을 일찍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지자 후회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합니다.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때 연금액이 적으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지금 방장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보다 현재의 안정적인 수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녀 지원이나 부채 상환 등 당장의 재정적 필요 때문에 연금을 빨리 받는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조기 수령은 단순한 손익계산을 넘어 개인의 삶의 상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 제도에 대한 부담과 불만입니다. 연간 소득이 조금만 넘어도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단 몇십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서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연금을 늘리려고 일부러 기다렸는데 결국 건강보험료 때문에 체감 수입은 별로 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연금 증가분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연금 수령 시기를 정할 때 단순히 금액이 아닌 실제 손에 남는 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재테크 관련 카페를 중심으로 이러한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며 몇 년 연기가 가장 적절한지, 어떤 기준을 넘기면 손해인지 등을 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정도 연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라는 의견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금 증가와 건강보험료 부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이 모든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재무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찾았다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연기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기 수령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개인에게도 더욱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안정은 단순히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준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시대의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연금 수령을 앞둔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입 기간이 남아있는 세대까지 모두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 수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는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는 감소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다만 1960년대생과 같이 이미 보험료 납부를 마친 세대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소득 대체율의 조정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존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40%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약 43%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부분 중 하나인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기금이 부족해지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에도 일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최대 일정 금액까지 감액되었지만 2026년 중반 이후에는 일부 구간에서 감액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는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노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이슈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주로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미 연금을 수령하거나 수령을 앞둔 세대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의 연계 문제 역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에서는 단순히 연금 제도만이 아니라 건강보험과의 연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제도는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 사회에서는 연금 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과 보완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준비와 대응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 구조와 자산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을 전후로 한 국민연금 개편은 전체적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개선된 요소들은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별 상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선택과 그에 따른 재정적 영향,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정책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금 수령은 단순히 언제 받는 것이 좋다
하나의 정답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건강보험료 문제는 실제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금을 늦춰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남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책 변화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선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은 남들과 같은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점을 찾는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와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